미토는 원로서는 음력 6월이요 양력은 7월 7일경 소서절기에 해당됩니다. 삼복도의 계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의 지지론 미토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저희 생각을 좀 더 보태서 지지 미토의 성격의 특성과 미토가 12지지를 만날 때의 운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토에 대한 설명은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은 일지 그리고 시지와 연지의 미토가 사주에 있을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토에 대한 특성과 미토와 12지지의 비결은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지 미토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지의 오화액에서 인수받은 미토는 다음 신금에게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토는 화중 건토, 즉 마른 토에 해당하며 염세노토라고도 합니다. 미토는 원로서는 연중 음력 6월이며 양력은 7월 7일 소서절기로서 염천지절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삼복도의 시기로 버들잎이 가장 푸른 계절로서 또한 초목이 가장 푸른 계절로서 석류나무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연중에서는 폭염지세가 가장 극심한 계절이며 녹음방초의 시절입니다. 하루로서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말하며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중에는 미월 즉 음력 6월이 가장 덥고 축월 즉 음력 10월은 가장 춥다고 합니다. 미토는 오화의 열화 기운의 확산에 의하여 종세하니 화세가 극심하나 화세를 수거하여 숙살직군으로 향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토는 음력 6월로서 7월절기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말하면 IC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미토는 만생물이 경화할 가능성을 지닌 황토흙으로서 화기 즉 극심한 오화의 확산 운동 중에 놓여 있으나 수거의 중재 임무를 본연으로 알고 수행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이 수거는 가을철 숙살지기다 그 뜻입니다. 미토는 생권의 종지와 사건의 발생지의 임무를 본연으로 하는 곳이나 외형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권은 목화지의 발산 기운을 종지부를 찍고 사건은 이제 금수기로 가는 통일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기라고 아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묘미의 목국에서 해에서 묘까지는 간목이 주도를 하고 묘에서 미까지는 을목이 주도하나 현실에서는 을목을 편향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음생양사의 귀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토의 자리는 간목은 음생하여 본 미토에서 완전히 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이때 사라는 의미는 간목이 신금종자로 환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즉 열매를 향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목화 세력의 발화하고 발산된 만물은 모두 말살하도록 하여 금수의 통일을 염원하는 본연이 배양되는 곳이다 하겠습니다. 즉 목화의 사욕을 막고 금수기 공욕 즉 수거로 이끄는 이면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미월은 이제 가을철 결실로 이끌기 때문에 발산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제 수축하는 운동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줄이고 확산돼서 성장하는 것은 줄이고 즉 화기를 줄이고 내용적으로 정신적인 것을 즉 금기를 조성하여
발생한 임무를 맡고 있는 성직자와 같은 것입니다. 금기라는 것은 가을철 기운이다 그 뜻입니다. 색은 본래 황색이지만 적색에 가까운 적황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화의 붉음에 물들어 있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을 얘기하고 습기, 장하는 늦여름, 그 다음에 미각을 얘기하고 성열기에 해당합니다. 미토는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습니다. 미토 입장에서는 인성과 관성 그리고 비겁이 지장간에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지장간에는 신월에 가서는 환생을 하는데 지장간의 정화는 합으로 인수를 끌어오고 지장간의 을목은 합으로 경금을 끌어오고 기토는 무토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 속에는 무임경이 들어있습니다. 지장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토는 삼합을 이루는 데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게 되는데 미토는 목의 묘지가 되는데 이를 묘지라는 의미는 묘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왕절을 잘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가을철로 가기 때문입니다. 화기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금왕절에 인계를 하기 때문에 중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성으로는 어머니 같다. 그 다음에 정원, 용마로, 장독대. 이 정원이라는 것은 가정적이다 그 뜻입니다. 전원, 관상, 식물, 건축, 식품점, 예식장, 연회장, 토건, 양품점, 정육점, 술집, 어떤 것을 협의할 때, 계약할 때 협의하는 일, 준비성, 사찰, 교회, 제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인체에서는 비장, 한자로는 배복자, 입, 입술, 잇몸, 척추, 수족, 요리사, 재봉사, 부사장, 사장은 아니고 부사장 실무적인 일을 말합니다. 토목기사, 도자기, 농부, 잡부 등도 해당합니다. 물체에서는 시골 농토, 건축 자재, 시멘트, 철근 자재, 음식물, 과일, 식품류, 음료수, 주류, 모자, 의상, 혼수용품 등을 말합니다. 미는 토기 때문에 농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그 다음에 이제 농토 이런 것을 비유한다 그 뜻입니다. 동식물에서는 미를 갖다 양띠라고 할 때, 연에 있을 때 양띠라고 할 때 양, 그 다음에 산양, 까마귀, 두견새, 개미 등도 말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알뜰하기 때문에 미토가 있는 사람은 좀 부지런하다 그 뜻도 있습니다. 방위로는 정남 5방에서 서남향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바로 서고 싶은 정남향을 기원하는 방위가 됩니다. 미토는 많은 것을 줄이고 작은 것을 늘리려고 하는 토중 대어머니 토로서 사계절 중 토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미토는 흙이니 중요한 토라고 해야 하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목의 발생에서 화기로 확산된 생물의 욕심을 금기 즉 수고와 수기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대역의 모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는 어머니 모자입니다. 축토는 이와 반대되는 축토는 미토의 반대작용에 의하여 자수를 발생하였고 인목을 생산하였으며 진토라는 것은 술토의 청산작용에 의하여 묘목을 발생하여 사화를 생산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술토는 진토의 청산작용에 의하여 유금을 발생시키고 해수를 생산하여 조성하여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토와 진토는 수고와 통일의 능력이 없고 조절만 잘하여 만생물을 확산하여 전개하는 역할과 임무를 갖추게 됩니다. 축토는 이제 음력 12월인데 좀 있으면 음력 1월 생명을 이제 성장시키고 진토는 발산 여름으로 이제
음력 3월에서 이제 4월로 가기 때문에 발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수의 기운, 수거와 통일에는 능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축토와 진토는 미토의 반 정도만 일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미토를 파자를 한자를 파자에 보면 미토를 정확하게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십자가 있습니다. 축토는 다섯 호자의 원형이 됩니다. 고로 미토는 10이요 축토는 5가 됩니다. 축이라는 것은 내용의 십자를 속에 가지고 있고 미토는 외형의 십자를 높이 들고 있는 자원을 가졌습니다. 상수역학에서도 0에서 5까지는 기본수요 6에서 10까지는 형성수가 됩니다. 즉 0에서 5까지는 축토가 일을 하였고 6에서 10까지는 미토가 임무를 수행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십자는 목을 종행으로 내려 긋는 일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는 일선 교참으로써 중앙의 중심점을 성립시킨 것인즉 사방의 정중에 있기에 공평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생물이 생장할 때는 즉 성장할 때는 목화의 기는 축토와 진토가 협조하여 생장과 발산을 알맞게 하였고 성수할 때는 즉 금수로 성숙할 때는 미토가 수렴하기에 적당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토는 제구실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벅차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지구의 조건으로서는 미토가 열십자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진술충미 토가 바르게 십자설을 가르쳐야 함에도 현재는 좌오묘유가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지구는 좌오묘유로 경사되어 있기에 충미로서는 축과 미토로서는 정립되지 못하기에 미토는 여기에서 부담으로 화기의 저항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즉 지난 오화의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토는 사양 이음에도 오히려 화를 극렬히 외면하고 발동하고 있습니다. 미토가 이렇게 화의 색을 바라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자의 십자마저 없다면 화기 즉 대확산의 열기의 작용에 의하여 통일 방법 즉 금수기의 회기는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금수기로 가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 뜻입니다. 미토는 오화의 극성스러운 화기를 다시 음기 즉 금기 속으로 귀장시켜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즉 지구의 현상에서는 미토의 경사로 인하여 많은 곤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토는 가장 중요한 이해와 중화지기로서 분노와 폭풍 속에 살면서도 이해와 애정으로 인내하면서 정신이 참됨을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머니와 같다 그 뜻입니다. 미토는 인체에서는 위장으로서 외부의 시끄러움을 모두 받아들여 말없이 소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토는 위와 장은 뜨거운 것도 찬 것도 마른 것도 젖은 것도 부드러운 것도 딱딱한 것도 말없이 소화하여 각처의 적재적소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토는 이렇게 인체에서나 자연계에서나 또한 정신세계까지도 만법의 진리를 제창하고 있는 곳이 됩니다. 그만큼 미토가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미토는 생물체 한자로 나무목 즉 목 위의 십자요 지지의 신자는 입구 속에 열십자를 두게 되어 쓸개로서 내용물을 소화하는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지지 신자의 쓸개는 인체의 정혈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위장과 비장 그리고 쓸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쓸개가 고장나면 어렵다 그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미토를 파자 하면 두 이자 중 우에 상단은 하늘을, 아래 하늘은 땅을, 중간에 내림선은 상하 지구죽 충미방을, 양 팔자 중 좌삐침선자는 동방, 생지요 우측으로 삐침선은 서방 즉 사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방팔방 가리키고 있는데 좌측은 이제 생명을 키우는 동방,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숙살지기로서 서방을 말한다 그 뜻입니다. 진토는 음력 3월로 화기를 향하여 소리치며 확산하고 달려드는 형상으로 무성한 자연의 상을 취했고, 음력 3월이 되면은 이제 자연이 무성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술토는 긴 칼을 차고 버티는 형상을 취했는데, 이 술토는 가을의 마지막 금왕절기로서 즉 음력 9월절기로서 숙살직권에 해당하여 칼을 비유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가 신유술이 있는 사람은 숙살직권,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직종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자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은 지상의 생명체를 표현하고 열십자는 나무목, 목자보다 작게 표현되어서 공평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토자는 생명체 목을 크게 에워싸는 형상의 글자로서 숙살지기로 즉 금기로 가기 위한 발산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산의 종말은 여름에 이제 화기를 이제 그만 여름을 버려야 가을이 되기 때문에 여름을 이제 끝내고 신월, 음력 7월, 양력은 8월 7일경 그때 입추가 되면은 여름을 버려야 가을이 되지.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름하고 섞여 있으면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그러면 식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갔으면 유치원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가면 공부가 안 된다 그 뜻도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만물은 크게 외세적 바깥으로 작용하면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토자를 파악할 때 생명체의 공존과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권의 여름철 양기의 극성을 막아서 중지시키며 금기로 향한 정신적인 통일을 시작하려는 대모역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는 큰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화기를 증가하고 화기를 중지하고 금기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여름을 버려야 가을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름도 아니고 아까 설명한 대로 가을도 아니면 곡식이 숙가가 되기 힘들고 오히려 부패가 되고 썩기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이치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토를 크게 분류하면 양권의 확산과 즉 봄, 여름의 화기의 확산과 음권의 즉 가을과 겨울의 위축 즉 팽창과 축소를 중지하고 중화하는 작용을 하는 곳이라 고로 중앙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토를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 뜻입니다. 자연에서는 미토는 전원, 마른 토, 들판, 정원이라고도 말하며 일면 성원이라고도 하며 이거는 재성자의 담원자입니다. 평면보다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을 미토라고 합니다. 축토는 약간 낮은 데고 미토는 약간 높은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에서는 사질양토라고 합니다. 토지가 옥토다 그 뜻입니다. 미토에는 을목이 뿌리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을목이 활목이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간목에 태어난 사람은 이때가 이제 사지 묘지가 되기 때문에 부모덕이 없고 항상 주변에 협조자가 적고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며 비난은 본인이 송두리째 부담해야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주변에 그 협조자나 인덕이 조금 적어서 본인이 힘들게 생활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주에 만약에 수가 있다면 이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단식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미토의 특성을 마치고 다음은 미토가 12지지를 만났을 때의 운세 작용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미토는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은 일지, 시지, 연지에 미토가 있을 때의 설명입니다. 월지는 욕구와 욕망의 집합체고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용신도 나오고 격국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일지는 생활의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도 영향이 있습니다. 시지는 자식 자리고 말년이다. 연지는 국가 자리에 해당하고 직장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그 뜻인데, 월지가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집합되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월지 중심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세의 설명에는 자연순환의 법칙을 적용하여 끌어옴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응용하면 다른 내용도 확장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토가 만약에 자년을 만나면 또는 자대운을 만나면 통상 잠이 원진이라고도 합니다. 이 의미는 과거사에 이끌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미워하는 일도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적으로 이거를 미워하는 일이 꼭 생긴다 이거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자녀를 만나면 좋은 점은 유동수의 자수가 경원 노릇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인덕이 생겨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에 크게 발전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토가 자녀를 만나면 자신이 미래의 업무에 대해서 방해가 나타나는 결과로 스트레스 받고 업무 추진에 장애가 생겨서 필요비 이외의 지출도 좀 생길 수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 그 뜻입니다. 다음은 미토가 축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충미가 상충돼서 전쟁터에 있는 기분입니다. 미토가 축년을 만나면 군대에서 행진하는데 앞에 적군이 나타나서 진로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유 없이 주위에서는 쓸데없이 시기하고 방해하고 계약이 파기되기도 하면서 제조업은 불량품으로 고통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 시기하고 방해하는 거는 이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미토가 축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의 노사분기와 회사의 세무조사, 자금난으로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 결과는 해결되기 때문에 대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신경 쓰는 일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축년을 만나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교통사고나 업무 사고, 시설의 고장 수리 등이 발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즉 발등에 도끼 찍히는 것으로 배신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미토가 축년을 만나면 오히려 길한 운세로 판단하는 경우는 사주가 예를 들어서 화세가 강하거나 건토 즉 마른 토가 많은 사람은 큰 변동사로 인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충미상충이 된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해석하면 조견표를 보고 판단하는 단식 판단에 그치게 됩니다. 미토가 인연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에 다소 지체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토가 인연을 만나면 자신이 자식 자리가 생겨서 미래의 목적 사항이 분명해지고 결과론적으로 재물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미토가 인연을 만나면 문서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주로 신규사의 문서나 사업상의 문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인미 기문간살이라고 하여 정신쇠약에 걸린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식 판단에 해당하고 수학 공식적 도표에 의한 해석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인생사가 그리 도표식으로 간단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토가 인연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 새로 생기는 운인데 주로 거래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크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동차에서 디자인, 백화점에서 디자인,
그런 통신에서 디자인 이런 분은 크게 성공한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묘년을 만나면 삼합 대국이 일어나서 큰 변화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미토가 묘년을 만나면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체인점을 확장하는 시기도 됩니다. 미토가 묘년을 만나면 자신을 방해하던 사람을 해결하는 운이 되어서 매출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미토가 묘년을 만나면 시험 보는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미토가 다음은 진년을 만나면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는데 옛사람을 만나는 시기로 단골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토가 진년을 만나면 시녀가 바뀌는 운인데 이때는 종업원이 바뀐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미토가 진년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가 변경되는 시기로 수정 보완해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소 불량품이 있다 그러면 즉시 수정 보완해서 납품이 잘 처리된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다음은 사년을 만나면 일명 조객살이라 하여 상갓집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토가 사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신경 쓰고 지출이 많이 생기는 운이기도 합니다. 미토가 사년을 만나면 부동산 투자했던 것을 매매하는 일도 생긴다고 봅니다. 미토가 사년을 만나면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려서 판단해라 그 뜻입니다. 미토가 5년을 만나면 오미합으로 아랫사람의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 성과가 좋아집니다. 미토가 5년을 만나면 시녀가 생기는 운이 돼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은행융자의 도움을 주거나 매매사에서는 좋은 아파트나 땅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토가 5년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사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발전된 업무 내용의 소통이 잘 됩니다. 다음은 미토가 미년을 만나면 임금이 둘이 되는 식으로 원인 없이 구설수와 시기 질투, 투쟁사에 신경 쓰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놓고 자주 섭취하는 것과 같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미년을 만나면 자신이 힘들어하는 일에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총알바지식으로 대신 해결한다 그 뜻도 있습니다. 미토가 미년을 만나면 사기당하는 문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견이 아니라 미토 속에 편인 문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미토가 미년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경쟁자가 생기는 운입니다.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은 자신이 발전한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미년을 만나면 지출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급을 올려주거나 수당을 올려주거나 이런 뜻이라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토가 10년을 만나면 경호원이 생기고 앞길에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토가 10년을 만나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혜택이 있어서 재물운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미토가 10년을 만나면 진급하고 변호사, 할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든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8대 전문직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국가 시험에서 5%의 가설 혜택이 있다든지 은행에 가면 8대 전문직 신용대출을 보증인 없이 해준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고급직에서 합격한다 그 뜻입니다. 주로 공공성 있는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런 것도 합격한다 그 뜻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미토가 유년을 만나면 이거는 이제 음력 8월절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문살과 격각살이라 하여 집안에 상갓집 갈 일도 생기고 약속이 어그러지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갓집 가는 것은 길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약속했던 것이 서로가 입장이 달라져서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크게 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토가 유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의 능력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미토가 유년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결실이 생기는 운으로 힘들지만 결과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신년이나 유년에는 주로 좋은 일이 많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술년을 만나면 자식을 얻는 기쁨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도달합니다. 미토가 술년을 만나면 자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문제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미토가 술년을 만나면 결실이 해가 돼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토가 해년을 만나면 또는 해대운을 만나면 재물운이 높아집니다. 미토가 해년을 만나면 명예가 높아져서 아는 사람이 많이 군집하여 재물운도 좋아집니다. 손님이 줄을 섰다 그 뜻입니다. 미토가 해년을 만나면 미래의 새로운 업무 계획으로 바쁜 시기가 되고 직장인은 승진하게 되는 영광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토의 특성과 미토와 12지지와의 비교로 미토의 운세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끌어오는 원리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 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바뀌고 스스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